A gentle hum across the sky, memories drifting, floating by. Soft guitar in fading light, a melody that feels just right. No words, just notes, they say enough. The air is thick with quiet love. Each chord a whisper, soft and 정량용이라는 이름은 역사책 속에서 먼저 등장합니다. 실학자, 개혁가, 사상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하려는 정약용은 업적이 목적이 아니라 시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가 살았던 조선 후기의 사회는 겉으로는 질서정연했지만은 속으로는 이미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백성은 굶주렸고 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권력은 책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현실을 해석하는 데서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현실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고 현실을 고치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약용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왜 백성은 이렇게 힘든가? 제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학문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그 질문은 매우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기존의 질서와 안정을 정면으로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학문을 통해 출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학문은 사다리가 아니라 등불이었습니다. 어두운 현실을 비추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삶을 직접 보았고 행정의 현장을 고민했으며 법이 사람을 어떻게 다치게 하는지를 살렸습니다. 정약용이 나타내는 첫 번째 의미는 분명합니다. 생각은 반드시 삶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그에게 학문은 추상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이론은 이미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정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러나 그 말은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관리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은 그 말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리는 백성이 있다면은 그 책임은 관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정약용은 지식인이 침묵할 때 사회가 얼마나 쉽게 병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묻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전반의 모습은 이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불편해하는 질문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안전한 말보다 필요한 말을 선택한 사람. 그 질문이 바로 정약용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삶은 질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결국 정치 중심에서 밀려났고 긴 유배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18년이라는 시간, 사람으로서 견디기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유배는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이었고 명예의 상실이었으며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면 분노하거나 천념했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고통의 시간을 사유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유배에서 가장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곳에서 목민심서가 다듬어졌고 경세유표가 정리되었으며
흠흠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공통된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권력은 어떻게 사람을 다뤄야 하는가? 목민심서는 관리를 위한 책이지만은 사실은 양심을 위한 책입니다. 그는 관리에게 능력보다 태도를 먼저 묻습니다. 백성을 숫자로 보지 말 것, 또한 법을 방패로 삼지 말 것. 자신의 편안함을 백성의 고통 위에 올려놓지 말 것. 흠흠신서에서는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살려라. 이 한 문장은 권력이 지켜야 할 가장 낮은 선입니다. 정약용은 국가의 강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가의 책임을 말했습니다. 그에게 국가는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미 실패한 존재였습니다. 유배는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이 중반에서 보여주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생각까지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권력을 잃는다고 해서 책임까지 내려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설 자리를 잃은 후에도 사람을 위한 기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완벽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한계 속에서 갈등했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양심을 사람에게서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과거에 머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우리에게 여전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식은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자리는 사람을 살리는 쪽을 향해 있는가? 정약용이 나타내는 마지막 의미는 기준을 잃지 않는다는 삶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커질수록 책임도 커져야 하고 지식이 많을수록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로만 개혁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그 기준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약용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약용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약용은 조용히 서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 쪽에 서 있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려는 순간 정약용은 비로소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의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약용이 나타낸 내용은 단순한 머리가 뛰어난 학자가 아니고 그는 지식을 쌓는 데서 멈추지 않았으며 그 지식이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는지를 끝까지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조선 후기 사회는 겉으로는 질서가 있었지만 백성의 삶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 현실을 알고도 침묵했지만 정약용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백성은 이렇게 힘든가? 제도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그는 학문이 책상 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고 법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긴 유배의 시간 속에서도 정약용은 생각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좌절 대신 기록을 택했고 분노 대신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사상은 권력보다 약자를 먼저 보는 시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사람을 향한 책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묻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지식은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지금 사람 쪽에 서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정약용은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Soft rain tapping on the ground. A quiet
the world